지난 1년 동안 저는 박원순 시장을 수차례 만나면서 우선 신림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끊임없이 요청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정태호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약속이 오고 갔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 예.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어떤 정무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출사표까지 던지면서 굉장히 좀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오늘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신립 난고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부탁했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받았다. 예.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자기 지역을 지나는 경전철을 공사하기로 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해주기로 빠르게 약속을 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도 냈고요. 오늘 적극적으로 박원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인연이 있는 건가요? 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바로 그 정태호 후보가 특보로 일하면서 선거를 도왔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정태호 후보와 가까운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하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자주 만나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특정 후보를 네. 도와준 거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나 어떤 시장의 권한으로 어떤 그 지역의 특정 지역의 어떤 그 개발 사업이나 이 부분을 특정 후보를 위해서 네. 약속하거나 함으로써 선거를 만일에 도왔다라면 이른바 직분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시 말해 관권 선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특정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하여 예. 어떤 특정한 약속이나 이 부분을 해준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대목이고 과거에도 이런 걸로 아마 뒤에도 나오지만 고소고발전이 붙었던 적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 단순히 어떤 현황 설명을 위하여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시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게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 묻고 하는 수준이라 하면 또 그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주는 차원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얘기한 당선되게 하거나 특정 후보를 못되게 할 네. 의도가 개입됐느냐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조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정몽준 전 의원 18대 총선 때 동작을에 나와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동작구에 추가 뉴타운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정태호 후보 측에서 밝힌 박원순 시장이 난고 경전철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와 매우 달라있다는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정몽준 전 의원도 이제 선거법 위반 고발을 당해서 굉장히 이제 소송전이 맞붙었었는데요. 네. 결국 뭐 무혐의 처분 나긴 했지만. 무혐의가 됐어요. 무혐의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선거법 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법적 판단이 난 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당시에 그리고 진술이 엇갈렸거든요. 당시의 네.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었군요. 정몽준 후보는 이제 추가로 이제 동작에 뉴타운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고개를 끄덕여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다. 네. 라는 건데 오세훈 전 고개만 시장의 끄덕였다. 고개만 끄덕였다. 예.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그냥 나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뉴타운 사업 기존에 진행하던 거 마친 다음에 추가로 뭐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다. 네. 서로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달랐던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뭐 무혐의 처분이 났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손수호 변호사. 네. 뭐 그런 논리를 본다면 이것도 뭐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야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약속을 빨리 추진하기로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네. 포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구조가 좀 유사하죠, 굉장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몽준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선거운동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봐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또한 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각하가 됐습니다. 범죄 뭐 사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봐가지고 아예 고소장 자체가 이제 접수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그럼 혹시라도 법적으로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불법적인 선거운동 아니냐라고 볼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만나는 선거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 지자체장과 해당 그 지역의 그 선거 후보자, 공직선거 후보자가 만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 네, 다만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한 그 지지 약속하거나 그렇다면 그 공무원의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혐의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태호 후보,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를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 다급한 있는데 상황이긴 하죠. 예, 혼자 힘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혼자 힘으로 치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야권연대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도 읽히거든요. 지금 서울 관악을에 7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념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거는 어떤 도움 받지 않고 야권연대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혼자 힘으로라고 하기에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을 두 사람, 그러니까 박원순, 안철수 마케팅에 나섰거든요. 예.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그 서울 관악을에 바로 지금 정태호 후보 오늘 지원에 나섰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만나서 유명인사 마케팅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서로 돕고 선거 때가 되면 도울 수 있는 사람 다 나서서 도와야지 후보를 당선시키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전폭적으로 다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승 차장. 네. 다른 얘기 잠깐 하나 더 해봐야 될 텐데 네. 서울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네네. 지금 서울시 9호선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뭐 9호선. 새로운 대책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9호선 하면은 악명 높습니다. 지옥철. 특히 가양에서 여의도 구간은요. 정말 출퇴근 이용하시는 분들 사람에게 치여 밟힐 정도로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출근 시간대 유용하게 이용하는 게 또 급행열차 아닙니까? 정거장을 다 서지 않고 그나마 좀 불편하더라도 빨리 출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9호선 급행열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이 급행열차를 당분간 임시로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급행을 폐지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빠른 맛에 타는 지하철이었는데 그럼요. 그 빠른 맛에 타고 가는 예. 지하철을 혼잡해서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면 사고 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을 실패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서울시에서는 한 24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8만 명이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일반 노선에서는 6대에서 10대 정도를 객차를 배치를 하는데 여기는 넉 대 정도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참 모자르는 지금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겁니다. 그나마 지금 70량을 추가 발주를 해놨는데 그게 뭐 발주한다고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철 기차가. 예.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나마 2018년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지금 20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옥철의 악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사람들은 지금 아니 문제 있다고 없애면 그게 능사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정말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자,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네, 왔네요. 아침에 9호선 타고 출근합니다. 이용객이시군요. 급행을 타려고 9호선을 이용하는 건데 급행을 없애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교통 혼잡 때문에 나오는 잡음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황승욱 차장이 설명했던 내용에서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서울시 입장에서도 수요 예측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대안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행열차라는 게 식당으로 비유를 들면요.
테이블 회전이 빠른 것과 같다. 그래서 빨리빨리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오히려 열차를 추가 투입하지 않고도 추가 투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폐지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의 사례로 볼 때 이런 급행을 없애고 모두 완행으로 바꾼 결과 혼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던 실제 사례가 있다. 그랬군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오히려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양쪽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출근할 급행 열차가 없어지는 네. 시민들 입장에선 볼멘소리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서울시도 뭐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서울시 입장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3월 26일부터 이미 검토한다고 일부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일본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그 급행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타는데 네. 그 수요가 많다고 그걸 없애는 것보다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완행을 없애고 급행만 지금 아침 시간에만 유도를 하면 빨리 수송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9호선 지옥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양에서 여의도 가장 혼잡한 구간에 대체 버스가 투입되기 시작했거든요. 8,000번대 버스인데 이 버스가 이제 지옥철의 악명을 좀 분산시키고자 예. 버스 운영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좀 근데 이제 투입이 됐는데 며칠 네.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안 탄답니다, 잘. 이게 뭐 그래서-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예. 있고요. 아무래도 갈아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겠죠. 네. 뭐 혼선을 빚어지고 있는 9호선 이야기까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